오늘은요, 우리 아멕스로 잘 알려져 있죠. 아멕스 카드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주가는 한 3% 정도 하락을 했어요. 불안한 소비 지출 추세.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히르 바티아라는 애널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는 263달러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 한 7%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애널이 딱 한 달 전에 7월 20 며칠 날 이 아멕스 목표가를 247에서 263달러로 높였었거든요. 근데 이 높인 목표가는 그냥 유지를 하되 투자 의견은 약간 보수적으로 낮춰버리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 자, 우리 아멕스 카드는 우리 딱 알아요. 얘네는 이 연회 내는 게 뭐죠? 카드사에 내는 거 연회비라고 하나 이거를? 연회비 맞나? 그죠? 그게 다른 카드사보다 높죠. 높고 그래서 이 아멕스는 그래도 이 소득이 조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카드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죠? 저도 예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사회생활 시작할 때 제가 갔던 입사를 했던 지금은 뭐 대만계로 바뀌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동양증권이 저의 증권사 첫 직장이었는데 동양에서 아마 이 아멕스 카드하고 뭐 제휴를 해서 뭘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 아멕스 카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카드 쓰려고 하면 괜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우쭐해지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는 연회비도 너무 비싸고 해서 네, 제가 몇 년 만에 그냥 바로 해지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아멕스는 약간 그런 네,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네, 그런 카드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핵심 고객 기반이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도 얘는 타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소득자들은 그냥 부자들은 부자잖아요.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그래서 타격이 별로 없는 애로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고 뭐 이런데 지금 이제 소비 지출 추세가 불안하다고 하면서 이걸 낮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약간 의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먼저 그래. 지금부터 볼게요. 지금까지 아멕스는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입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이고 다우지수에 한 30개 종목이 있어요. 뭐 업종의 각 대표주들 들어있고 뭐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이런. 근데 그동안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이 아멕스는 가장 성과가 좋았던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제일 못 갔어요. S&P와 뭐 나스닥 지수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멕스는 꾸준히 잘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 이런 우수한 성과를 지속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입니다. 결론은. 자, 왜? 봤더니 다른 카드사를 발급하는 경쟁사들과 대비했을 때 현재 주가 프리미엄이 60%가 붙어있다. 그러니까 퍼나 뭐 이런 가치평가 기준으로 해서 한 60%가 더 높은 가치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신용등급.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아멕스 자체 신용등급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멕스 카드가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에게만 이제 발급한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 고객층이 또 요 신용이 좋은 뭐 요것도 다 포함일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는 이제 크레딧 퀄리티라고 나왔어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높은 신용등급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요걸 들어보면 아마 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탄탄한 고객 기반, 그죠? 그리고 강력한 소비 중심적인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프리미엄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비 중심적 모델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고객들이 아멕스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그죠? 막 뭔가 멤버십으로 붙고 뭐 이거 써요. 그죠?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이 각각의 점주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뭐 요 전략을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래서 이들의 주요 매출원이 사실상 점주들이 지불하는 그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서 많이 긁어주고 그래서 점주들로부터 수수료를 좀 많이 받고 이게 주요 사업 모델인데 요 소비 중심의 매출 성장이 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높은 가치 평가 이거 더 추가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멕스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7월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매출 성장 목표치를 한 9에서 11%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11%라는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든다. 물론 어느 정도 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를 도달하겠지만 그러면 그게 하단일 가능성이 있지 상단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시장에서는 이미 그 11%의 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추세와 앞으로의 전망이 강력하지가 않다, 견고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여행 부분이 매우 주의가 요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아멕스카드와 이제 제휴를 맺고 있는 많은 뭐 항공사, 델타항공, 숙박기관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이번에 실적 공개를 하면서 숙박업체 등은 객실당 매출 전망을 대부분 하향 조정을 했고 델타항공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좌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채우는데 우리 어려워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이걸 고려했을 때 지금 여행 부문이 좋지 않아. 근데 여행은 누가 많이 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좀 그래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아멕스의 고객층에서도 지출이 좀 준다. 특히나 많은 지출이 나오는 데가 이 여행 부문인데 이게 좀 주의스럽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려된다. 단기적으로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 부분이 안 좋다라는 건 고소득 소비자 역시 지출 환경이 어렵다는 걸 지금 시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늘 분석을 하는데 실제 7월 여행 지출이 전년 대비 한 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멕스에게는 좀 직격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연간 매출 목표와 EPS는 달성 가능할 거야. 아멕스는 그래도 이런 거에서 정확도는 있으니까.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매출 가이던스는 그 밴드 내에서 하단 9%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나의 낙관론은 여전히 유효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멕스는 뭐 우수한 실행력을 갖고 있고 견고한 장기 성장 전략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월가의 전반적인 의견 보도록 할 텐데 근데 아멕스 주가 보시면 확실히 좋아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나오긴 했네요. 그죠? 작년에 한 27% 올랐고요. 올 들어서도 3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많이 웃돌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애널 29명 중에 12명만 지금은 매수입니다. 41%. 중립이 15%로 50%를 웃돌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멕스는 그래도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인데 확실히 중립이 많긴 하네요. 그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자, 평균 목표 주가 254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한 3%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멕스에 대해서는 또 이런 관점의 평가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